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호가 오늘 무사히 발사돼서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적외선 센서를 단 위성까지 우주로 쏘아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천후 지구 관측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정현욱, 이은정 기자가 의미와 과제를 차례로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7시 8분, 드네프르 발사체가 아리랑 3A호를 싣고 우주로 올라갑니다. 발사 15분 뒤, 지구상공 537km 궤도에 진입한 발사체는 아리랑 3A호와 분리됩니다. 남극 트롤 지상국,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연이어 교신에 성공한 3A호. 발사한 지 5시간 57분이 지난 오늘 오후 1시 5분,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파 신호를 대전 위성관제센터로 보냅니다. 아리랑 3A호가 궤도에 자리를 잡아 발사 성공을 확인한 순간입니다. 태양 전지판이라든지 안테나가 전개된 것을 확인을 다 했고요. 위성의 자세를 잡기 위한 그 휠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까지 확인을 다 한 상태입니다. 아리랑 3A호는 국내 위성 가운데 처음으로 고성능 적외선 센서와 고해상도의 광학 카메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위성 정보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구축했다. 아주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 3A호는 앞으로 3달에서 6달 동안 시험 운영을 마치면 하루에 지구를 15바퀴 돌면서 관측 임무를 수행합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이곳은 아리랑 3A호가 작동할 가상의 우주 공간입니다. 지구 상공 528km인데요. 중형 승용차 크기의 이 위성이 앞으로 4년간 지구 상공을 돌면서 지구를 관측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앞쪽에 있는 적외선 센서입니다. 육각형 몸체 앞쪽에 달려 있는데요. 이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면 우리나라는 적외선 위성을 가진 4번째 보유 국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산불 영상과 같은 영상을 야간에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리랑 3A호 위성의 특징입니다. 기존 위성이 촬영해온 낮 시간 영상, 흐린 날의 영상을 합하면 24시간, 365일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망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리랑 위성은 정말 돈이 되는 통신 위성과는 다른데요. 무궁화 위성 같은 KT의 위성 6기는 수천억 원씩을 들여 외국에서 사온 겁니다. 36,000km 상공의 통신 위성을 우리 기술로 만들기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죠. 전 세계 위성 시장은 더욱 커져서 앞으로 10년 동안 1,000기가 넘는 위성이 제작되고 또 10년 동안 시장 규모도 270조 원에 달합니다. 위성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길입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밤에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다고 해서 비상한 주목을 끌었죠.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3A호가 오늘 아침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우주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이승섭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아리랑 3A호 위성을 실은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15분 뒤 위성이 로켓과 분리되자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 8분 우주로 출발한 아리랑 3A호는 1시간 27분 뒤 지상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6시간 뒤인 오후 1시 5분쯤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발사 성공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태양 전지판 및 그 위성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리랑 3A호는 국내 최초로 적외선 센서가 탑재돼 있어 보다 정밀한 지상 관측이 가능합니다. 주야간이나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특히 자연재해나 기상 환경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며 민간 기업의 개발 참여로 위성 기술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아리랑 3A호는 앞으로 4년 동안 528km 상공에서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네, 아리랑 3A호의 발사 성공 장면 보셨는데 새 위성이 가동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광학과 레이더 그리고 적외선으로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관측해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성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손병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리랑 3A호가 궤도에 안착하면서 가동 중인 우리나라 위성은 9대가 됐습니다. 지상 500에서 700km 저궤도에는 아리랑 2, 3, 5호에 이어 새 위성 3A호가 추가됐습니다. 또 우주 쓰레기 충돌 위기를 넘긴 과학기술위성 3호는 비슷한 고도에서 은하와 성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상 36,000km 우주에도 민간 통신위성 3대와 기상 관측위성 천리안이 떠 있습니다. 특히 천리안은 비구름과 적조 같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24시간 살핍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30년 이상 늦게 위성 개발에 뛰어들어 130여 대를 운용하는 중국이나 50여 대인 일본에 비해선 아직 위성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리랑 3A 발사 성공으로 광학과 레이더에 이어 적외선으로도 살필 수 있게 돼 관측 능력은 우주 강국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영상 정보를 모두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상호 보완이 가능하고요. 물론 위성 부품이 대부분 수입산이라는 점과 우리 발사체가 없어 쏠 때마다 200억 원 정도를 외국에 주고 있는 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성을 계속 외국 발사체가 쏠 거냐? 그게 문제잖아요. 한번 개발하면 여러 번 발사하는 데 써야 되니까. 정부는 5년 안에 위성 6대를 추가 개발하고 한국형 발사체도 완성할 계획이어서 2020년쯤엔 우리 발사체에 국산 위성을 실어 쏘아 올릴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